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또 오랜만에 반가우면 안 되는데 또 만났네. 어쨌든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 32회 공인중개사 준비를 위해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얼굴 뵈니까 뭐 반가운 분도 있고 처음 뵈는 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합격을 이제 뭐 언제 할 거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합격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합격은 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 보시면 되고 오늘 자료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그 강의 기획서 한 장하고요. 그다음에 그림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는 주는 게 아닌데 잘못 준 것 같아. 그림 나온 건 잘못 준 것 같아. 이미 받은 분이 참고해 보세요, 그냥. 나중에 중간중간 활용할 거니까. 됐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내용을 볼 텐데, 일단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분하고 1년 동안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이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상곤이라고 해서 그렇죠. 땅곤자죠 이게. 그래서 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반응이 안 좋군요. 준비해 왔는데 어쨌건 실망했어요. 그래서 건곤감리할 때 땅곤자기 때문에요. 뭐 서로 땅하고 친하게 지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나름 해석해 봤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여쭤봤죠. 정말로 그런 의도였냐고. 아니더라고요. 그냥 학렬상 족보상 그렇게 됐대요. 그렇죠. 저희가 경주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익제공파 뭐 38대 손이라나 모르나 그러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으나. 그리고 우리 그 파에 제 바로 밑에가 희자거든요. 얼마 전 작고 하신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제 밑에예요. 그 다음에 이재용 제자에 그 다음에가 상렬상으로 높아요. 내가 할아버지급이야. 그렇죠? 예, 근데 별로 돈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1년 동안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줄 거고요. 오늘 첫 시간이라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하시는 분들은 왜 실패했는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가 공법이라는 걸 앞으로 1년 내내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공법이라는 거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법은 너랑 나랑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거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근데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공적인 주체가 나를 규제하는 법이에요. 뭐라고요? 공적인 주체가 나를 규제하는 법. 이걸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공법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를 규제하는 거.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게 사실은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내내 뭘 배운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배우는 거야, 사실은. 공법을 배운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내가 토지가 하나 있는데 그 토지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고 싶다. 근데 그 토지가 인왕산 꼭대기에 있다. 그러면 질 수 있어 없어? 혼날걸요? 그렇죠, 여러분? 못 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 규제를 알아야만 부동산에 대한 토지를 중개할 때 적절한 중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법을 알아야 한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의 기획서 먼저 펴보세요. 처음이니까. 그렇죠? 봐봐요. 그 우리가 이제 11, 12월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 기획서가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이제 올해 새로운 아이템이 득템됐죠. 그래서 지금 전자칠판이 들어와가지고 훨씬 더 수업이 좀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설명도 쉬워지고 또 우리 공법은 또 그림책이 주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책으로 표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작년보다 아주 현란하고 아름다운 수업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차. 됐죠? 그럼 봐봐. 첫 번째 봅시다. 부동산 공법 첫 번째 매번 얘기하는 거 이거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뭐라고 했어요?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다라고 합니다. 부담을 줄이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처음 들었던 분들은 공법 60점 맞는 거 뭐 그거는 뭐 쉽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공법을 80점을 얻겠다 이렇게 맘먹고 공부하시는 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정신 나가서. 그러면 안 돼요. 공법은 80점을 나오는 과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법은 80점 맞는 공부가 아니라 60점 맞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 점수를 득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2차 과목에서의 핵심은 점수를 얻는 과목은 중개사법인 거예요. 거기서 80 이상을 얻어줘야지만이 우리가 뭐하죠? 나중에 부족한 점수를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법에서는 뭐만 하면 된다? 평균 점수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얘기해봐요. 작년도에 우리 올해 지나간 31회 문제 공법 문제의 기출 분석을 제가 유튜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요번에 40문제 중에서 40문항 중에서 상, 중, 하에 대한 부분의 문항을 좀 비교해 보면 상급 레벨의 문제가 12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중급 레벨 문제가 16문제, 하급 레벨이 12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상급 레벨의 문제는 쓰레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제가 1년 내내 얘기했어요. 아마 느꼈을 거예요. 12개의 쓰레기를 맛봤을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봤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뭐 하는 거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얘기해 줄까요? 대부분들이 공부할 때 그래요.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넓게 많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는데 요번에 나왔던 상급 12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강사 수업을 들어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많이 해봤자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급 레벨 12문제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12문제 확실히 버려 그냥. 그럼 몇 개야? 28개밖에 안 남는 거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일단. 그죠?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항상 하라는 거. 하급 레벨의 용어 정의와 관련된 것들 이거를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어주면 12개만도 30점이에요. 12개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게다가 뭐가 되는 거죠? 중급 레벨의 문제까지 16문제를 모아서 체계와 흐름이라는 걸 파악해주면 16문제 중에서도 14개까지는 건질 수가 있어요. 12개나.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12개만 건지면 24문제가 되니까 뭐가 되죠? 60점이 되어지는 거야. 왔다시지. 그럼 뭐예요? 상급 레벨의 12개는 버리고 중급 레벨과 하급 레벨을 정확히 하도록 하는 거. 이건 저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개론쌤도 얘기했을 거야. 항상 뭐가 되어진다? 우리는 중하 레벨을 어떻게 하냐가 포인트인 거지 상급 레벨을 정확히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공법은 80점 맞는 과목이 아니다. 60점을 얻어주면 공법에서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뭐가 된다? 요 28개를 공부하고 24개 정도 맞추면 60점은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의 주요 패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봐봅시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쌤 그러면요. 상급 레벨의 12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럼 OMR 카드에 체크 안 하는 건가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미친 거예요? 뭐라고요? 체크를 왜 안 해?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럼 뭐가 된다? 잘 찍어야 한다고 매번 얘기했죠. 물어봅시다. 찍는 것도 실력이다. OX. O. 그렇죠.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찍어야 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거 1년 내내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날 실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처음부터 1, 2, 3, 4, 5의 정답수는 몇 개씩 있다고요? 40문항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8개씩 정답이 배분이 돼 있어요. 30년치를 분석을 해보면 7개에서 9개 정도의 정답이 한 번호의 보기당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8개씩 배정이 돼 있어 이게. 근데 만약에 내가 21문제밖에 못 풀었어. 내 실력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죠? 만약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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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5개, 21개 풀었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나머지 못 푼 문제를 뭘 찍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4번으로 그냥 한 방에 쫙 찍으면 7개는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야. 그럼 뭐가 되죠? 21개에다가 7개 더해주면 얼마야? 28개. 들어는 반나 70점. 장난 아니지 이거. 그렇죠? 아니 이렇게 쉬운 얘기를 놔두고 왜 그냥 앉아가지고 2, 3, 2, 1, 4, 3, 4, 2로 왜 찍냔 말이야. 이거 시험장 가면요 막상 이렇게 하려면 겁이 나요.
정말 이게 될까? 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나 이럴 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를 내거나 뭐 하거나 뭐 할 때 항상 저는 정답을 맞춰놔요. 그거 제가 출판사 항상 얘기해. 모든 문제 정답 맞춰놓으라고. 그래야지 실전과 적용이 된다고. 그렇죠? 분명히 확실한 내용이야, 이게. 믿으셔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절반 정도의 문제만 내실력으로 맞히면 70점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게 치명적인 단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풀어놓은 게 맞아야 돼요. 풀어놓은 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빵점이야. 그죠? 그러니까 중하의 레벨에 대한 부분에 20문제 가량, 28개 가량을 공부해서 20개 정도 내가 맞춘다면 당연히 70점 나올 수 있고, 요번에 공법 70점대 나오신 분들은 내가 알아서 맞춘 게 아니에요. 절반 정도만 내 실력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없는 번호 골라 찍은 거 실행하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70점 중반이 나와요. 65 중반에서. 그렇죠? 그럼 봐요. 제가 저번에 동영 모의고사 볼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럼 봐봐. 그러면 좀 더 약간 극명하게 얘기해 주면 뭐라 했어요, 제가? 요거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10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합급 레벨 12문제에서 10개만 맞춘 거야, 예를 들어서. 나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되죠? 어디를 찍어도 다 똑같아, 관우는 지금.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거나 한 번을 골라 찍어봐. 그럼 더하기 6개는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플러스 6. 16개, 40점. 절대 꽈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만 알아도? 합급 레벨만 알아도. 그러니까 이 통계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31년 동안 한 번도 이러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학급 문제 12개 다 맞히고 중급 문제 서너 개만 맞춰도 60점은 충분히 나온다는 거야. 없는 번호 골라 한 번만 찍어서. 그죠? 그래서 공법은 그렇게 60을 얻자. 그리고 중개사법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잘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그죠? 우리 봐봐요. 말 나온 김에 2차 과목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1교시에 중개사법을 우리가 시험 보고 공법이라는 걸 시험 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죠? 2교시에 가서 이제 공시법령이라는 걸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2차 과목의 시험 범위의 종류를 보면 사실은 중개사법은 법의 종류가 하나예요, 거의.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의 한 챕터에 불과해요, 거의 따지고 보면. 그래서 법이 하나고, 공법은 뭐다? 6개고, 공시법령은 지적등기세법의 3가지입니다, 법이. 그럼 뭐가 되죠? 법을 10개를 시험 보는데 공법이 6개야. 60%. 근데 문항수는 뭐야? 얘도 40문제, 얘도 40문제, 얘도 40문제. 그럼 어느 게 가장 힘들겠어요? 당연히 부동산 공법이 가장 힘든 거예요. 왜? 6배나 양이 많으니까. 대부분들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공법은 공부하면 할수록에 가끔 저한테 와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치겠다고. 봐도 모르겠다고. 그렇죠? 그러면 몇 번 본 거예요? 2번 본 거죠. 봐도. 그래도 될까요? 봐도 못 본다고 그래야지. 그렇죠? 농담 아니라 합격 점수를 얻으려면 공법은요. 한 30번은 봐야 돼요. 같은 내용을. 한 문제를 12번은 틀려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에 맞춰요. 그죠? 그리고 뭐 좀 물어봅시다. 공법 점수가 언제쯤 되면 우리가 합격 점수 비슷한 점수가 나올까? 내년도 1년으로 봤을 때. 매번 얘기합니다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10월달 초순경은 돼야 나와요. 몇 점이? 40점이. 원래 그래요. 표정은 진짜? 그리고 뭐다? 10월달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얼마나 집중하냐에 의해서 실제 시험에 50점이 나오기도 하고 60점이 나오기도 하고 70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거의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올인해가지고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시험 공부는 봐봐요.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40점의 레벨을 도달하는 게 굉장히 넓어요. 삼각형이에요. 이게 거의 몇 개월 걸린다? 10개월 정도 걸려요, 사실은. 베이스를 까는 게. 그러니 내년 10월이나 8월인 거야, 이게 사실 이게. 적어도 10개월이니까. 그러다 뭐가 된다? 60점 레벨에 올라가는 부분은 베이스만 깔리고 나면 금방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거의 폭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요 베이스를 까는 게 오래 걸리는 거니까 제발 좀 마음 좀 고쳐 잡으세요.
점수 안 나온다고 신경질 내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점수상으로 본다면 뭐가 돼요? 중개사 80점 나오면 좋겠죠? 공법 60점으로 평균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령은 40점만 나와도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하시는 게 가장 합격률이 높아요. 그죠? 공법에서 60을 지켜주고 중개사가 80을 찍어준다면 공시법은 꽈락만 나오지 않아도 붙는 거예요. 가장 안정적인 합격 레벨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31회 시험은 좀 중개사가 어려웠나 보더라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8, 90점대 나오시는 분들이 70점대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개사가 어려웠습니까? 혼자 어려웠나? 아무도 안 어려웠나? 어쨌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중개사법이 안 나온 대신에 공법이 80점이 나오신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기본적인 라인 잡혀주고 말 들어서 없는 번호 골라 찍으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그러면 전체를 다 더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법마다, 과목마다 8개씩이야. 1, 2, 3, 4, 5가. 과목마다. 그래서 과목마다 보고선 정답 개수 세서 이렇게 해당 내용 부분 찍으시면 좀 더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절대 중개사 공부는 뭐다? 실력으로 붙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마인드로 붙는 거예요. 그냥 실력만 쌓아서 붙으려면 4년 걸려요. 우리 4년제 대학처럼 말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지금 몇 분 안 됐는데 또 무서운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눈 좀 떠봐봐요. 그리고 제 수업 작년에 들은 분들은 아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들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졸려 죽겠는데 안 자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이제 눈동자가, 검은자가 이렇게 위로 몰려요. 그죠? 근데 이게 앞에서 보면은요, 너무 이게 무서워요, 사실 이게. 앞에서 보면. 여러분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1년 동안 이런 영화를 많이 찍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 졸리면 눈 좀 잠깐 감고 있어. 이러고 있지 말고, 그죠? 너무 무서워. 그죠? 그래서 한두 명 또 졸기 시작하면 금방 번진다? 그럼 앉아가지고 좀비가 몰려오는 것 같아. 그죠? 조심하시고 하시면 되고,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요, 첫날이니까 우리 부동산 공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많이 하면 지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그런 공법은 안 합니다. 재밌고 즐거운 공법. 노래하다가 맞추는 공법. 제가 예명이 노래하는 공법이잖아요. 요즘에 수강호기 보니까 다 노래 계획밖에 없더라고요. 노래 부르다 보면, 리듬 타다 보면은 무슨 외워지게 돼 있어요. 등등. 음대생도 흥얼거리게 하는 마성의 공법 이러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글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면 멋들어지게 글 좀 써줘요. 그렇죠? 우리는 말로는 내가 500원 입금하세요 이러지만 500원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수강호기나 잘 써주는 게 우리의 보금자리고 우리 행복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눈 좀 뜨셔서 무섭지 않게 좀 유지해줘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1, 12 공부할 때 포인트는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은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다. 부담을 줄이자라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요, 일단 요거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6개의 공법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공법을 보다 보면은 어느 법에 어디를 보고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는? 항상 체계와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가 제 입으로 또 이런 말 하기도 뭐하지만은, 체계 흐름 잡아주는 건 제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림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체계도이자 또 저만의 기본서이자 우리만의 요약집이기도 한 거죠. 1년 내내 보는 책이니까.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그 복사본 그림책이요, 1년 내내 그것만 봐요.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 뭐가 나오죠? 기본서 같은 게 나오고 요약집이 나오고 하는데, 기본서 요약집은 다 사전이에요. 사전 뭔지 알죠? 사전 놓고 외우는 분 있어요, 없어요? 정상 아니죠? 뭐라고요? 사전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 대한 부분이나 요약집은 중간중간 그림책 보다가 참고용으로 쓸 거니까 사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는 1년 내내 뭐다?
그 그림책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셔야 되니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중급 레벨의 문제, 중급 레벨의 문제를 맞추려면 이 체계와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매번. 그리고 지겨울 정도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요. 제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반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체계 흐름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대목차를 파악하자. 그리고 각 번마다의 세부 목차를 파악하자. 그리고 이렇게 숙지하면서 전체를 모두 뭐다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체계와 흐름을 모르게 되면 정답의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제가 여러분 작년도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1, 2, 3, 4, 5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기가 있을 때 우리가 틀렸어 이래 놓고 둘 중에 하나 고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체계와 흐름을 모르고 단순히 암기만 했으면 정답이 아는 걸 고르게 돼요. 근데 체계 흐름을 알면 어떻게 되죠? 정확히 모르겠는데 흐름상 이거 같아. 그러면 실적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나왔을 때는 맞춘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맞춰보면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체계와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이야. 공법은 워낙에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체계 흐름 파악을 못하면 절대로 60점 이상을 넘길 수가 없어요. 아까 봐요. 하급 문제는 암기만 맞출 수 있어요. 중급 문제는 암기로 안 돼요. 응용해야 돼요. 요즘은 학력고사 시대에 대한 공법이 아니고 수능 형태의 공법이기 때문에 응용과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흐름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Everybody,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시작. 예,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죠? 에버바리는 같이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입을 열었나 안 열었나 알 수가 없네. 뭐라고요? 체계와 흐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뭐다? 무한반복에 있다. 공부의 왕도는 어디 있다고요? 무한반복. 근데 내가 좀 아까 얘기했죠. 공부의 왕도는 무한반복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으로 무한반복을 하실 건가요? 라는 게 문제죠. 아까 얘기했죠? 기본서로 무한반복하다가는 가까운 하얀 집으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기본서로 무한반복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서는 뭐라 해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사전이니까 그냥 중간중간 공부하다가 찾아보는 거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본서를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공법은 기본서는 사전, 민법하고는 달라요. 민법은 기본서를 10일, 12월쯤에 조곤조곤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하지만 공법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그런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공법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면 어디에 피해를 주죠? 중개사법에 피해를 줘요. 그럼 우리는 중개사법에서 뭐 해야 돼요?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게다가 공법은 많이 하면 되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공법은 적정량을 지켜서 무한반복을 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 뭘 가지고 무한반복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그림책을 적극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처음에는 모두 많죠? 그림책도 많아요. 그래서 뭐다? 그림책도 많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익힘장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뭐라고요? 익힘장. 그래서 익힘장은 뭐다? 매일매일 주는 일일학습.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들었으면 제가 다음 주 1교시 시작할 때 오늘 공부한 내용을 OS나 빵꾸맥고기를 줘가지고 10개에서 12개 정도 지문을 한 30분 정도 저번 주에 한 거를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의 계획서 밑에 있지만 요번 11, 12 강의는 몇 주예요? 6주가량 진행이 되어집니다. 11, 12 강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요 일일학습이 6장이 모이게 됩니다. 그죠? 그게 12에 12 익힘장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1월 달부터 공부할 때 11, 12 익힘장 6장 이거를 매일 1시간씩 공법대인 날 금요일 날마다 1시간씩 전체를 봐주는 거예요. 그걸 무한반복. 매주. 그럼 어떻게 되죠? 11, 12의 핵심 키워드를 그 6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조그만 자료를 가지고 익힘장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월, 2월 달은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 8주 수업이니까 익힘장이 데일리 노트
일일 학습이 8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1, 2월달 8장 묶어가지고 3월부터는 그거를 매주 1시간씩 전체로 봅니다. 요번에 그 합격 소개를 내가 쫙 읽어보니까요. 대부분 한다는 말이 붙으신 분들은 붙은 거에 가장 큰 플러스를 뭘로 봤냐면 그림책으로 끝까지 한 권으로 단권화했던 거 라는 게 좋았다. 이런 말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뭐였다? 지금 말한 익힘장을 활용해서 무한반복의 길로 안내해 준 거. 이게 너무 좋았다. 결국은 그 안에서 반 이상은 나왔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요번에도 시험 끝나고 나서 문제 분석 한 3일 정도 했는데 일일 학습 우리 익힘장 준 거 있죠? 거기 내용하고 기출을 비교해 봤어요. 똑같이 나온 것만 14개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관계성 있는 거 따지면 28개쯤 되더라고. 28개. 그러니까 매주 주는 요 일일 학습의 익힘장이라는 거 뭐가 되어지죠? 요거를 잘 정리해서 무한 반복한다면 최소한 빈출 부분을 전체 범위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익힘장 자료는 매주 드리지만 집에서 또 우리가 이걸 찾고 싶다.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와보세요. 좀 적어봐요. 다음 카페가 있어요. 이것도 활동 좀 하세요. 이렇게 활용을 안 하더라고. 다음 카페 이상곤 공법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아마 1년 동안 제가 자료를 어떻게 올렸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 자료는 지금은 프린트하지 마세요. 다 올해 또 32회를 위해서 하나하나 또 준비해 갈 거예요. 과거 거는 참고만 하세요. 제가 지우려고 하다가 또 너무 지우면 썰렁해 보여가지고 놔뒀는데 지금 올라간 자료는 뭐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겠구나. 참고만 하시고 올라간 자료를 지금 프린트하지 마세요. 개정된 게 많아가지고 과거 자료는 공법은 못 써요. 새로 올라간 것만 하세요. 오늘 이후로.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뭐가 되죠? 여러분하고 또 소통을 위해서 제가 인스타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 주소는요. LSG 이상곤 LSG 언더바 그리고 PUBLIC 퍼블릭 뭐라고요? PUBLIC 퍼블릭이죠. 그리고 언더바 라우 오늘 당장 들어오세요. LSG 언더바 그리고 퍼블릭 언더바 라우 LSG 이상곤 공법이야. 쉽게 얘기해서 연구 많이 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그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또 하루 한 문제를 내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루 한 문제 카페에도 올리고 제가 인스타에도 올려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나 새로 나온 게 있으면 제가 기사 스크랩 올려줍니다. 어제 올린 거는 뭐냐?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신설 지역. 그렇죠? 새로 들어갔죠? 그래서 75개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 어디가 들어갔어요? 요즘에 한참 집값 오른 김포 드디어 들어갔죠. 아니 근데 왜 3억이나 오르게 놔두고 지금 했을까요?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 알았는데 냄새가 나죠? 어쨌건 김포 많이 올랐어요. 엊그제 보니까 거기 33평에 9억이 넘었답니다. 참나. 김포가 거의 두세 배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대 있죠? 수성구 거기도 들어갔고요. 또 부산 쪽에 저번에 투기 문제 없다고 해제했다가 해운대구, 수영구 뭐 등등 4개 구를 다시 청약 조정상으로 묶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등등등 부동산은 계속 규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신설되고 있어서 그런 부동산 정책이나 뉴스 이런 거 스크랩해 드리고 그리고 1월 달부터는 하루 한 문제를 매일매일 올려요. 하루에 한 문제씩. 그거만 정리해봐도 거의 8월, 9월 말까지 가면 10월 말까지 가면 거의 300지문이 돼요. 거기 올리는 하루 한 지문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익힘장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마다 1월부터 10월까지 올리는 뭐다? 하루 한 문제. 그렇죠? 이것만 정리해줘도 사실은 그 안에 대부분의 내용은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엄한 데 가서 이제 어슬렁거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1년이라는 기간을 공부해가지고 합격점에 이르는 거는 정말로 아주 전략적인 방법으로 아주 직선거리로 열심히 달려가도 1년에 붙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저것 시행착오 겪고 곁길로 갔다가 아닌가 보다 돌아오고 곁길로 갔다 아닌가 보다 돌아오고 책 여러 권 보고 이러다 보면은요 머리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나중에 시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것만 가지고 1년을 진행하는 것도 1년을 보는 것도 그 내용을 전체를 파악하기가 무진장 어려워요. 그죠? 공법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과목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단권하는 작업을 처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권으로 가지고 끝까지 가서 그걸로 끝내줄 수 있어야지 많이 뭐가 되어진다? 붙는 것이지 여러 개의 많이 자료 가지고 구해는 거 절대 합격의 아이콘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메가랜드 강사만이 아니라 딴 데 강사분들까지 섭렵을 해서 자료를 다 모아오고 독사를 다 해오고 또 주변 분에게 나눠주고 같이 망하자는 거죠. 그렇죠? 저는 다른 분들 자료가 안 좋단 말은 아니에요. 수업을 듣지 않는 자료는 다 쓰레기예요. 제 자료도 남 주지 마세요. 수업 안 들을 거면 쓰레기에 불과해요. 돈 낭비예요. 그렇죠? 우리 종이 만든 돈 많이 들어갑니다. 쓸데없는 거 복습에 낭비하시면 안 돼. 그렇죠? 그 돈 있으면 유니세프에 기부하세요. 애들 밥이나 먹게. 그렇죠, 여러분? 필요 없어. 그래서 단권화해서 활용하고요. 또 다음 카페나 인스타 활용하셔서 소통합시다. 그렇죠? 예전에는 밴드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요즘 또 밴드도 한 명 간 것 같아. 요즘은 좀 인스타가 핫하지. 별스타. 그렇죠, 여러분? 내 안의 별. 인스타. 혹시 나한테 화난 거 있어요? 이 반응이 왜 그래요? 그렇죠? 화내지 말아요. 우리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렇죠? 1년 동안. 그리고 자꾸 얘기합니다만 지루하지만 안 되고 지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적절 조절해가지고요. 직진하자고요. 돌아가지 말고. 그렇죠? 합격은 누구 것이죠? 우리의 것이죠. 말해. 합격은 나의 것이다. 시작. 크게 얘기해야 돼요. 화이팅! 화이팅 해야 붙어요. 한 번 더. 화이팅! 붙고는 싶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붙을 거예요. 그렇죠? 좀 늦게 붙을 뿐이지 못 붙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20몇 년 해보니까는요,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처음 해가지고 바로 붙는 분들도 있고, 또 뭐 1, 2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뭐 오래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뭐 맘상해하지 말고 안 되신 분들은 올해 32회 때는 반드시 될 거예요. 너무 기운 빠져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호혜깅.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죠. 뭐가 됩니까? 아하,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뭐다? 가장 중요한 거 마인드 컨트롤. 시작. 마인드 컨트롤. 심정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만 학원에 11월에 와가지고 내년 시험은 10월 30일이에요. 올해보다 하루 빠르대. 10월 30일. 매년 마지막 주 10월 토요일 날 시험 보거든요. 그러면 1년을 하루같이 학원을 안 빠지고 나와서 눈 잘 뜨고 있고 하란 대로 그날 스케줄 소화하고 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 지켜도 절반의 성공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그리고 11월부터 와서 공부하다가 11, 12, 1, 2월, 3, 4월 지나가면서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럼 6개월 지나고 나서 4월쯤에 대부분이 첫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4월 달에 모의고사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휴, 내가 6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그래도 한 40 원절이 안 나오겠어? 50이 나올 수도 있지. 이러고 시험을 봐요, 모의고사를. 근데 만만의 콩떡이에요. 4월 달에 첫 모의고사 보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20점 원저리가 나와요. 그냥 한 번호 찍으면 20점이에요. 내 말이 돼요? 그러니까 4월 달 말에 어떤 마음이 들죠? 와, 미치겠다. 나는 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받아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또 그때 때마침 벚꽃은 왜 이렇게 이쁘게 펴요? 4월 말에. 그래서 기분 나빠서 시험을 관둬요. 벚꽃이나 보자. 이게 이른바 벚꽃 엔딩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예, 가셨죠? 벚꽃 엔딩 진짜 많아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시험을 포기한 거야. 이러면서 포기하는 거죠. 그죠? 진짜 벚꽃 이쁜 것 같아요. 환해. 밝아져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10월 달 초수는 돼야 40점 나오니까 염려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다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위기가 썸머 엔딩이라고 여름휴가 좀 지나면 썸머 엔딩이 시작돼요. 그때 이후로 안 나오시는 분도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다시 오죠. 11월 달에. 일반적으로 그래요. 마지막 위기는 언제? 땡스 기빙 데이 엔딩이라고 추석 때쯤 되부터 포기가 시작돼요. 근데 그거 알아요? 추석 때 포기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시험은 다가왔는데 자신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변명을 만들어요. 뭐 안과를 갔는데 뭐 안압이 높아가지고 뭐 책을 보면 안 된다나 뭐랬다나 이러면서 자꾸 변명을 대. 그리고 안 하려고 합니다. 변명이 다 있어 기본적으로. 물론 진짜 아플 수도 있지만 오해는 마시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이겨내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1년이라는 기간을 버텨내야 돼요. 그래야 지금 11월 중순쯤에 조만간 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10월 30일 날 시험 보고 합격 점수 나왔다. 그럼 발표는 당연히 합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기간 동안에 뭐 하죠? 우리 이번 발표는 12월 2일이에요, 발표가. 근데 그 사이에 합격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한테나 전화를 거는 거야. 전화기 켜고. 그리고 잘 전화도 안 한 지인인데 걸어서 나 요즘 바빠서 연락도 못했네. 잘 지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어떤 멘트가 올까? 왜? 뭐 때문에 바빴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좀 그 있잖아. 왜? 중개사라고. 그거 내가 좀 준비 좀 하느라고 좀 바빴어. 그래서 뭐 공부해서 뭐 시험 봤지 뭐. 그럼 어떤 질문이 올까? 당연히 됐어? 이럴 거 아니야. 그걸 즐기는 거지. 뭐라고? 아유, 뭐, 그냥 한 3개월 했어. 그냥 뭐 높은 점수는 못 붙어도 붙었지. 그냥 우스워, 그냥 뭐. 이런 재수없는 소리라고 앉았습니다. 이게 합격 즐기는 거야.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면, 좋겠다. 이러면서 부러워한다니까요. 요즘에 동담 아니라 동네에서요. 동네 주변 애들 엄마들 만나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하다가 꼭 마지막 나오는 얘기가 우리도 알바 좀 해야 되는데 뭐 이러다가 중개사도 괜찮다더라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나 해볼까 이러다가 어떤 한 아줌마가 나 땄어 몇 년 전에. 그러면 그 아줌마가 동네 짱 먹는 거야. 진짜야. 그 동네 불이인인 거지. 이 중개사 시험 절대 안 쉬워요. 이거 정도 붙을 머리면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합격이 되고 나면 합격증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중요해져요. 나를 찾게 돼. 평소에는 난 루저야. 하는 것도 없고 맨날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들 옷이나 챙겨주고 별로 하는 것도 없는 루저 같아. 이런 것 같지만 막상 시험 붙고 나면요. 갑자기 위너가 돼버려요. 위아더 챔피언이야. 그래가지고 뭐다? 적극적으로 마인드도 바뀌고 굉장히 사회생활의 부분에 대해서 눈빛이 바뀌게 됩니다. 진짜로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 모습하고 합격자 발표 나고 합격자 발표 나서 가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눈빛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변장을 많이 하고 와요. 합격자 발표를 가면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다르게 입고 머리도 다르게 하고 난 못 알아본다니까요. 누구 이러면서 나중에 알아요. 그리고 술 많이 먹으면 달려와서 무서워요. 그렇죠? 피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만나보기 때문에 1년 지나고 나면 정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막 눈물 날라 그래 막. 그렇죠? 그런 날이 와야 돼. 그게 합격하면 그런 거야. 그렇죠? 합격 못하면 저 왼수 같은 뚱땡이 저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 예명이 뚱땡이인 거 아시죠? 알아요? 모르길 바랬는데 어쨌든 이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강의계획서의 내용은요. 앞으로 지금 11월 달이죠. 그리고 11월 달하고 뭐 하죠? 나중에 1월 달 되고 나면 1월 달에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번 홀수 달마다 강의 해설 드리고요. 그때그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한 장하고 앞으로 6장 일일학습 나가잖아요. 그거 6장 딱 묶어서 스탬플링 하시면 그게 11, 12월 익힘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1월부터 꼭 금요일마다 1시간씩은 전체로 읽어줘야 돼. 그래야 전체적인 맥락을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첫 번째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다. 부담을 줄이자. 두 번째,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보다는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부 강도는 뭐다? 무한반복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서로 무한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림책이나 익힘창 통해서 최소한의 자료로 최적의 효과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약속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본인의 마음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중간에 엔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요, 합격하셔야 나갈 수 있어요. 그쵸? 중간에 포기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번에 11, 12는 보시는 바와 같이 6주 정도로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좀 이따가 제가 전체 범주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1, 12는 6주고요. 이제 1월, 2월부터는 아마 뭐가 된다? 8주씩 진행을 할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앞으로 2달에 한 번씩 완성하면서 5번, 6번 정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복습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들은 12번, 14번은 보게 되고 혼자 공부하면서 몇십 번씩은 보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우리가 공부 진행합니다. 예, 됐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서 그림책 좀 펴봅시다. 됐습니다. 아직 쉴 때가 안 됐으니까 시계 보지 마시고 봅니다. 그러면 그림책을 봐보시면요.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림책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고요. 저랑 요번에 1년 동안 공부를 하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책이 우리 주교재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나 요약책 나올 때마다 그거는 부교재인 거야. 그냥 참고서고. 그리고 오해 말 건 작년도에 우리 그림책이 83페이지였어요. 근데 올해는 103페이지예요. 그렇죠? 좀 늘었어요, 20페이지. 왜 늘었냐면 그림책이 좀 단어가 짧게 돼 있다 보니까 가독성이 좀 없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조금 좀 넓혔어요. 문장을 다 집어넣고 그냥 따로 딴 거 안 봐도 문맥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개강하기 3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다 고쳤어요. 미리미리. 그래가지고 올해 그림책의 퀄리티는 작년도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죠? 더 좋은 거니까 잘 보시면 되고 1년 내내 볼 교재니까 잘 관리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앞으로 공부할 때 형광펜 좀 사오세요. 형광펜. 그것도 단색 말고 5종 세트 있어. 5종 세트. 5가지 색 있는 거. 사오시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처음 했을 때는 노란색 계열부터 써가지고 점점 진한 걸로 가는 거야. 반복해 볼 때마다. 그러면은 자주 본 부분은 무지갯빛 색깔이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도 중요해. 그리고 펜도 될 수 있으면 똥 많이 나오는 펜 쓰지 말고요. 좀 비싸도 럭셔리하게 좀 제페니스 걸로다가 좀 걔네가 필기구는 좋아. 딴 건 재수 없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기구는 좋은 걸로 0.3, 0.5 좋은 걸로 쓰시기 바래요. 그리고 잘 그림책은 쓰셔야지 막 쓰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교체해야 돼. 그러면 또다시 해야 돼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깔끔하게 자대고 이쁘게 쓰려고 애를 써야 돼. 아니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애초에 2권을 사가지고 한 권은 막 쓰는 거, 한 권은 정리하는 거.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되고. 그렇죠? 확인하십니다. 어쨌건. 그러면 넘겨보시면 이제 제가 첫 번째 부동산 공법 총론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부동산 공법 총론. 시작. 부동산 공법 총론. 일로 와봅시다. 봐봐요. 그럼 우리가 내용에서 정리해 봤을 때 말이죠. 본다 한다면 카메라 뭐예요? 따라와요. 빨랑. 봐봐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의 공법이라는 것을 배우자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됐죠? 확인해 보시고요. 뭐에게? 이걸 좀 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카메라를? 보고 있어 지금? 다 온 거야 이게? 봐봐. 봅시다. 그럼 봐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상 정의를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뭐라 한다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럼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동산이 뭘까요? 토지와 사실은 건물인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공법을 배운다는 건 뭐냐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토지와 건물을 공법으로 뭐하죠? 규제하는 거. 이 규제하는 걸 배우는 게 바로 뭐다? 사실은 공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운다. 시작.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운다. 이게 부동산 공법인데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항상 기억하실 게 법률 관계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법률 관계. 그럼 일단 첫 번째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은 뭐냐? 아다시피 사법 관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법 관계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봐봐요. 사법 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건 뭐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인 거예요. 뭐라고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그럼 만약에 일정한 토지가 있었다. 근데 요 토지를 갑이란 자가 을에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갑이란 자가 누구에게? 을에게 팔려고 한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팔고 을은 갑에게 사고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된다?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쌍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갑과 을은 누가 지배 우월적입니까? 아니면 평등합니까? 평등하잖아. 됐죠? 뭐라고? 평등해요? 그러면 이런 관계 우리는 뭐라 하냐? 사법관계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고, 이런 사법관계는 갑이란 자가 자기의 물건을 을에게 파는데 지 물건이 아닌 걸 팔았다. 불법행위지. 그렇죠? 그리고 위반했다. 채무불이행이고, 이런 관계에 대한 걸 정한 법이 사법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과목에서 민법이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사법관계를 배우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민법을 배운다면 뭐라고 이해하자? 따라해봐요. 너랑 나랑과의 관계는 사법관계예요. 시작. 너랑 나랑과의 관계는 사법관계. 아까 했었죠?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시작.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너랑 나랑과의 관계예요. 이게 사법관계. 그럼 저랑 이런 거 배울 리는 없어요. 우리 정동섭 쌤하고 열심히 배우세요. 동섭이 형하고. 알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앞에 분 본인이에요. 뭐 좀 물어볼게요. 을이란 자가 여기서 대지를 샀어요. 이거 대지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대지를 산 을은 왜 대지를 샀을까요? 건물 질라고. 말해봐. 맞았어요. 뭐라고요? 건물 질라고. 그럼 봐봐요. 건축물을 질라고 을은 토지를 산 거예요. 그러면 요 을은 건축물을 지을 때 내 토지니까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질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이럴 때는 공적인 규제를 위해서 누구에게? 공공의 관청, 시군구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공공의 관청, 시군구장한테 가서 뭐다? 허가를 받아라.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면 종로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요 법률 관계를 잘 파악해 봅시다. 그러면 을과 공적인 주체와의 관계를 본다면 을은 내 토지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종로구청장한테 가서 허가 내주세요 라고 허가 시청을 하게 되면 종로구청장은 관련된 공법에 어긋나나 안 나나를 본 다음에 관련된 적법이 있을 때 허가를 내주면 요 을의 건축물 건축은 뭐다? 적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법률 관계는 당사자가 누구죠? 일반 개인과 공적인 주체고 공적인 주체가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을을 규제하는 겁니다. 이런 법률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바로 공법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배 우월적이죠? 공공의 종로구청장, 서울시장이 지배 우월적이고 일반 국민을 우월적 지위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황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가하자. 시작.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가하자.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봐요. 요 사이에 누가 있을까요? 중개업자가 있어가지고 민사관계도 알고 알아야 되고 또 공법관계도 알아야 돼서 이와 같은 법률관계를 분석해서 중개업자가 뭐다?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를 분석하면서 중개수수료 받고 중개업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아까도 한 번 더 얘기했죠. 나는 주유소를 짓고 싶어요. 싼 토지를 중개사님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관악산 위에 있는 땅을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규제를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법률 관계로 분석을 한 거고 우리가 2차 과목에서 공법을 배울 때는 이렇게 법률 관계가 공적인 주체가 나를 규제하는 관계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법관계는 너랑 나랑과의 관계. 그건 어디서 배워요? 민법 배울 때. 공법관계는 나하고 공공의 관청 간의 관계. 그러면 공공의 관청이 나를 규제하는 거.
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가하려고 뭐 하죠? 우리가 만든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1년 동안 부동산 공법을 배울 때 뭘 배운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우는 게 우리가 배우는 시험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everybody. 그렇구나. 그렇구나. 창피하지. 나는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렇죠? 제가 매번 얘기하듯이 수업해 놓은 걸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창피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누군가 지나가다가 내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걸 보면은 얼굴을 못 들겠어요. 도망간다니까 내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전철 타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모를 거야. 우리는 연예인은 아닌데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연예인이야. 그래서 전철 타고 다니면 종로쯤 왔을 때 꼭 몇 분은 나를 뚫어지게 봐요. 나를 아는 거지. 이제 알아, 눈빛을 내가. 그러면 행동을 마음대로 못 하겠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있어야 되고, 그죠? 연예인이야. 봐봐. 어쨌든. 그럼 봐. 그럼 오른쪽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40문항을 시험 본다고 했고, 그러면 그 40문항을 시험 보는 부동산 공법은 6개의 법률을 공부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6개의 법률을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의 6개 법률은 어떤 법을 공부하는 거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뭐다? 첫 번째 법률이 뭐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오른쪽 12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법입니다. 뭐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럼 다시 봐봅시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건 뭐냐면 국토를 계획하자.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공법이라는 것은 규제를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더. 공법은 뭐다? 규제를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러면 그 규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기법이 뭐냐면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으로 뭘 한다? 규제를 가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규제를 배우는 건데 대부분 규제를 위한 수단이 뭐다? 계획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V해봐요. 한 번 더. V해보면 계획이 나오면 가운데부터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그리고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하지?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부동산 공법은 규제하는 법이고 규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계획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계획을 만들어서 어디를 규제하는지 안다면 무엇을 규제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따라해봐. 공법은 규제법. 시작. 공법은 규제법. 규제의 가장 대표 수단은 계획. 그럼 그 계획은 어디에 만드는지 안다면 무엇을 규제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뭐라 한다 우리가?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 번 더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럼 봐봐요. 요 문제가 12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전체 문항수 중에서 30% 정도가 바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출되어지게 됩니다. 몇 프로? 30%. 그럼 우리가 8주 정도 수업을 하면 바로 국토계획법이 3주나 3.5주를 수업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국토는 넓어요? 대따시 넓어요? 그러면 국토를 직접 계획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를 직접 계획하기 힘드니까 도시라는 걸 단위로 계획을 하게 돼요. 이를 뭐라 부른다? 도시계획이라고 하죠. 일단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그 밑에다가 서울특별시라고 써보세요. 서울특별시. 부산이면 부산광역시라고 쓰면 되겠죠. 동영상 보는 분들. 의정부시면 의정부시장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봐봐요. 도시, 서울특별시란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국토라는 것은 너무 넓어서 한꺼번에 계획이 어려우니까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그림처럼 우리의 도시를 규제하자. 이렇게 토지구획도 정리해서 택지도 만들고 뭐하죠? 이런 식으로 공장도 짓고 집도 짓고 업무시설도 짓고 녹지도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도시를 계획하자. 그 계획으로 도시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자. 그러면 전국의 도시마다 다 계획을 만들어 그 도시를 규제하다 보면 결국은 뭐다? 국토가 계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실제는 국토를 계획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뭐를? 도시를 단위로 계획해서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지 이걸 배우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단도직업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아까는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그 수단이 되어지는 계획. 그 계획 중에서도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만들게 되는 도시계획. 이걸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서울시 모습을 보면 저기 뭐 산도 보호돼 있죠. 인왕산. 그리고 아파트도 젖어 있죠. 공원도 있죠. 도로도 있죠. 이런 것들이 과연 계획 없이 소유자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계획으로 규제를 해서 현재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라고요? 계획으로 뭐다? 규제를 해서 현재 도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게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 다 했어요, 이제. 그럼 봐봐요.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의 계획에 이제 뭐가 필요할까? 신도시 택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여기 개발법 위에 써보세요. 뭐라고? 신도시. 그럼 봐요. 서울시의 도시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를 하면서 뭘 정했냐면 여기가 강서구 마곡지구였어요. 비슷한 사업으로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강서 마곡은 원래 뭐였다? 다 농지였어요. 지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포 가는 길에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이런 동네가 이렇게 토지 구획이 정리되어지면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면서 신도시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젖어 있고 아주 익스펜시브하고 혼돈이 다까이한 동네가 됐죠. 발산역 주변에 말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강서, 마곡, 송파, 위례처럼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하자 이걸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이란 말을 쓰게 되고 그 도시 개발 사업을 규제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 되어지게 됩니다. 됐죠? 이 법이 몇 문제가 나온다? 6문제가 나오는 두 번째 법이 되어져요. 다 뭘로 하는 거? 도시계획으로 규제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따로 법률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이라고. 요번에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개발법 문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6개 중에서 3개 정도만 맞추면 성공입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요번에 개발법이 쉬웠어요. 그죠? 여러분 뭐 제 입으로 또 이런 말 하면 또 재수없을 수 있는데 나온다는 28개는 거의 나왔어요. 항상 나온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적중률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12개는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표정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표정. 아, 맞잖아. 그죠?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8문제를 잘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중에 개발법에 대한 부분은 뭐다? 신도시 만드는 법으로 6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건축물을 짓는 법이 있다. 만약에 건축법에 의해서 택지가 만들어졌으면 그 택지에 건물을 짓겠죠. 그 건물 짓는 걸 정한 법이 건축법이에요. 7문제.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주택이 30호, 30세대 이상이 되어지면 이는 뭐예요? 주택단지가 되어져서 따로 주택법에 의해 통제를 받게 돼요. 이게 7문제. 그럼 봐봐요.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한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든다. 개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택지에 건물을 짓는다.
건축법 7문제, 그 중에 주택을 30세대 이상 진다면 주택법상 7문제. 그렇죠? 그럼 물어봅시다. 29채의 주택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건축법에서 허가받으면 돼요. 근데 30세대 30% 이상으로 주택을 짓는다면 이건 뭐가 돼? 주택단지가 돼요. 그러면 따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의 규제를 받으면 함부로 돈 있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얻은 주택을 우리 서울처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정해진 곳들은 함부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용해줘야 하는 기간도 있고 전매제한 기간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주택법과 건축법은 주택이나 건물을 짓는 법으로서 건축법의 일반법 7문제와 30채 이상의 주택단지를 짓는 법 7문제 해서 14문제가 건물 짓는 법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만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지어진 주택이 건물이 30년, 40년 지나서 세월이 지나면 홍삼 먹고 회춘해서 쌩쌩해져요. 점점 노후불량해져요. 맞췄어요? 노후불량해지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개량해줘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약 먹여야 된대요. 그러지 말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개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 써보면 이게 정비사업이에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 그럼 뭐다?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다? 재개발이 있고 아다시피 재건축이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 많이 갖는 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재개발 재건축인 거죠. 요즘 뭐 강남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핫하지 않습니까? 특히 재건축. 그렇죠. 돈 좀 되고. 근데 요즘의 형상은 강남 쪽이나 여러 가지 재건축의 상태는 부합 상태인 것 같고 대려 뭐가 되죠? 그걸 못 사니까 전세가 폭등으로 불안한 국민들이 영끌해가지고 자꾸 어떤 집이라도 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뭐 인천이나 김포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뭐 고양시나 남양주 이런 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대요. 어쨌든 집을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 그래서 5가지 법 봤고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뭐가 되죠? 농지와 관련된 법이 있어요. 이런 농지는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농지의 소유 등의 규제, 이용에 대한 규제, 농지에 대한 보존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가하기 위해서 따로 농지법이란 법을 배우게 되고 요건 2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농지법은 1년 내내 강의를 해도 총 강의 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농지가 좋아도요. 스스로 농지를 많이 공부하시면 안 돼요. 농지법은 2문제 정도고요. 농담 아니라 매년 2문제가 나오지만 제가 100%, 50% 하나만 맞춰도 50%죠. 그렇죠? 적중하니까 기억하시고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농지법은 출제하시는 분도 몰라요. 잘. 그래서 어렵게 안 나와. 농지법은 뭐다? 나온다는 거, 반복해 주는 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시험도 봐봐요. 농지임대차 나왔잖아. 5년. 그렇죠? 또 기억 안 나? 그렇죠? 농업진흥지역 나왔고. 그죠? 어쨌건 항상 나온다는 부분 나오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합니다. 정리합시다. 에버바리 정리. 부동산 공법 몇 문제 나온다고요? 40문제가 나오는데 6개 법률을 공부합니다. 그 법률의 종류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하고 도시개발법. 시작. 도시개발법 6문제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대한 거. 시작. 건축법 7문제 하고 주택법 7문제 하고 정비법 6문제 하고 농지법에 관한 거 2문제 해서 총 6개 법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으로 본다면 국토계획법이 3.5주 정도 보고요. 나머지는 한 주. 그리고 뭐다? 농지법은 0.5주. 이렇게 해서 보통 8주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1년 내내 배울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하시는 분들은 좀 지겨운 것 같아도 돌다리 두드리는 식으로 한 번 더 두들겨 보면서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10일, 12일을 잘 보내시면 1, 2월이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11, 12 앞으로 1년 남았다고 어영부영 막 안 나오고 이러면 뭐가 되죠? 1월부터 힘들어져요. 그리고 11, 12 수업 안 듣고 1월을 들으면 재수하시는 분들이어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기초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잘 하시고 올해는 합격하실 거니까 조금만 기운 내시고 그럼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 볼게요.